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65편으로 PM 전문가가 PM 사업을 수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꼭 필요한 25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한 25가지를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여러 번 공공부문의 PMO 제도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PMO 전문가가 없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세부 사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PMO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PMO 전문가라면 꼭 이런 6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또 PMO 전문가가 이러한 4가지 도구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얘기했지만 PMO 전문가란 우리는 꼭 이 부분은 맨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PMO 전문가를 자꾸 프로젝트 관리자다 또는 사업 관리자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헬퍼라는 말,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가이드 해주는 사람, 이렇게 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게끔 잘 끌고 가주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 분석도 해주고, 예측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PMO 전문가가 이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관리자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꼭 사업에 필요한 6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requirement, R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work 또는 work package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W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activity가 있고, 그 다음에 I는 이제 issue입니다. issue. 그러니까 이 activity가 돼가지고 프로젝트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issue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change, 그 다음에 risk, 이렇게 6가지 정보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위에서 말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들을 PMO가 도와줘야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4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요구사항 가시화하는 데 쓰는 WBS.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안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일부 사용을 하지만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을 하는 목적이 이제 납기를 점검하기 위한 거고,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체크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P&D라는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PERT CPM이라고도 부르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현장을 가보면 간트 차트라는 걸로 사용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이러한 S커브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S커브를 활용하는 측면이 많아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중에는 우리가 이제 진척 관리를 해야 될 때 그냥 우리가 계획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비교하는 그러한 평이한 진척 관리를 했는데, EVM 방법을 쓰면 우리가 좀 더 추이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더 늦어지고 있고 얼마나 더 자원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얼마나 더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이 전문가가 수행해야 될 25가지 프로세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는 해요. 물론 완벽하게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착수해서 이러한 3개의 프로세스가 착수 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뒤에서 진행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또 많아요. 또 계획에 해야 될 일들 여기 9가지가 있는데 이게 계획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계획도 어느 시점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요구사항하고 WBS는 계획의 이 앞 단계에서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실행 같은 경우에도 요 프로젝트 실행이 요 부분이 진척 관리가 여기 이제 매주 우리가 주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때마다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이슈 리스크 변경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요 일들을 해야 될 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타이밍이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우리가 여기 수명 주기에서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들이 요 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일들의 대부분이 계획이 끝날 때 하다든가 아니면 실행 단계 중에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 많은 문제가 뒷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많은 문제가 뒷부분에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납기라든가 비용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 번호를 한 거는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정확한 목표 수립이 됐느냐, 실질적으로 납기라든가 원가라든가 품질,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PMO가 분석을 했느냐,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가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자고 그 이해관계자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방법론을 사용을 할 거고 어떤 도구를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또 어떤 실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젝트 관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PMO가 빨리 들어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또 낼 수 있는 거죠. 그 요 부분이 이제 착수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계획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요구사항이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WBS를 만들고, 앞서서 뭐 얘기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WBS는 어떤 해야 될 일을 정의하는 거지, 그 일의 순서를 정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의 순서를 정의해서 선후행을 늘어놔야 우리가 납기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그 납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안정성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는데 물론 선행 요소는 착수 전에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는 바로 우리가 이 안정성 검토하면서 납기하고 이런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리스크가 정의되는 게 좋죠. 시간도 많고 뭐 돈도 충분하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프로젝트 리스크, 정의할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기준하고 산출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관리해야 되고, 뭐 협력업체 관리도 해야 되고, 조달 관리도 해야 되고, 물론
물론 뭐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자원 관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세 계획 작성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듯이 이 12가지가 끝나면 프로젝트의 80%는 끝나는 거고요. 이 12가지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되고 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그 확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통제, 종료는 제 경험으로 보면 착수하고 계획이 PMO 입장에서는 80%의 일이에요. 80%고, 예. 그 다음에 실행, 통제, 종료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지금 그 현장에 나가서 PMO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그냥 가만히 있고 이 뒤에 가서 많은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에 가면 진척 관리, 주관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슈 리스크 변경에 대한 부분을,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등록도 해야 되고,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여기서 처리라는 거는 매번 우리가 거론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assessing, 평가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벼운 평가고 얘는 심각한 평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게 진짜 문제네? 그러면 이제 통제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1차적인 거는 우리가 시정 조치 같은 걸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영향력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변경 통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슈 리스크 변경 처리가 되고, 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프로젝트의 전체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종료인데, PMO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종료 준비와 종료를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에도 보면 현장에 가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뒤에 일이 막 몰려 있어 가지고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종료 준비에 대한 부분을 거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PMO가 지금부터 종료를 해야 된다. 그래야 뭐 감리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테스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MO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사후 관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물론 이제 이 앞에 프리 PMO가 하는 거는 제가 빠뜨려 놨는데, 본 사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최소 25가지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 PMO의 역할입니다. 혹시 뭐 제 유튜브를 보면서 실제 PMO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 중에서 몇 개를 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PMO 전문가가 현장에서 꼭 수행해야 될 25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는 거의 마무리를 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PMO 전문가가 몇 명이나 필요한지, 이건 제가 PMO를 입법을 할 때 2012년에 정부 쪽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부분이 공공 부분의 정부와 쪽에서 우리가 예측한 거라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정부 쪽에서 계획은 이런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PMO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